네,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늘 상당수의 사립 유치원들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보육 대란, 또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개학일인 오늘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일단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왜 이렇게 사태까지 오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금 뭐 유치원 3법이라고 해서 지금 한유총에서 계속 반발하고 있는 입법 활동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의 큰 골자가 뭐냐면 이제 사립 유치원 측은 이거예요. 아니 이거 내 돈 들여서 처음 만든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사유재산인 걸 기본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왜 모두 공공재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법으로 모든 것을 강제하느냐. 그리고 왜 초등학교, 뭐 사립학교나 이런 곳에서 하는 그 에듀파인이라는 회계감 시스템을 왜 우리가 그것까지 깔아야 되느냐.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이제 정부와 이제 교육부 입장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 그게 사립학교랑 뭐가 다르냐. 결국 이거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 유치원 원장들이 무슨 이 유치원비를 가지고 무슨 예. 숙박업소를 가지않나 무슨 뭐 명품백을 사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여론이 굉장히 한유총에 좀 우호적이지 않았죠. 근데 한유총 입장에서는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건 특정한 몇 곳의 유치원 원장들의 문제였는데 그게 마치 우리 전체를 좀 비리 집단인 것처럼 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입법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거는 우리 사유재산의 침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보니까 개학 연기에 참여한다고 밝힌 유치원들의 집계 숫자가요. 네. 교육부는 365곳이었는데 한유총은 1,533곳이니까 거의 뭐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차이가 나는 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 실제로 오늘 한유총이 얘기했던 것만큼 저렇게 많은 유치원이 파업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현재까지. 이제 어제 밤 11시 집계로 따지면 교육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65곳이라고 하고 한유총 측은 1,533곳이라고 하니까 거의 한 4배, 3배 정도,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제 일단은 분석을 하는 건 교육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일일이 다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예. 한유총이 이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와 같이 집단 행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허위 인증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치원에서 문을 열 거면서도 한유총 측에는 우리도 같이 폐업에 동참합니다라고 했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개학 연기를 결정을 한 건데 이게 학사 일정이라는 게 명백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이렇게 겁니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실질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유아교육부에 보면 이 나중에 수업해야 될 일수가 180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럼 180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개원 전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 단계니까 우리 180일만 채우면 되니까 우리가 개원을 좀 늦추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게 한유총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유총은 준법 투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하는 투쟁이라고 하는데 일단 교육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아프다거나 뭐 유치원 선생님들을 다 채우지 못했다거나 유치원 내 정말 개원할 수 없는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개원을 연기하는 것이야 분명히 이건 합법적이겠지만 이번에 개원을 연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본인들의 의사를 강요하고 강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내일까지도 만약에 이제 개원을 하지 않는 유치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하고 폐원 조치까지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소지는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제가 180이라는 표를 썼잖아요. 그 형식적 합법성의 요건조차도 6월 10일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지나면 이제 180일을 못 채워요. 지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6월 10일까지라고 하는데 3개월 정도. 네, 현실적으로 근데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길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불법으로 탄압한다는 게 어쨌든 한유총의 명분이었는데 일단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 요구하는 거는 합법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유치원을 생각하면 그냥 유치원 원장이 돈 내서 그다음에 자기 돈을 내서. 학생들한테 저기 학부모로부터 돈 받아서 유치원 운영하고 남으면 이익으로 취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우리 누리과정 예상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나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사유재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한유총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주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에게 보조해 주는 거니까 우리 사유재산성은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어쨌건 예산이 들어가고 또 교육이라는 부분은 어쨌건 다른 분야보다는 공공성이 좀 강화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유총이 얘기하는 모든 게 사실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한유총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유치원을 설립할 때 뭐 수억 원, 수십억 원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원을 설립했고 그랬는데 이제 에듀파인 시스템 깔아서 아무것도 지금 자금을 전용도 못하고 더 나가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유치원을 영업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업을 폐원하죠. 해야 되는데 폐업도 못 한다면서요? 폐업은 이게? 학부모의 3분의 3분의 2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앤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예.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데 누구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유총에서는 아니 이거는 그렇다면 내 사유재산성을 완벽하게 부정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유치원사법이 강행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한유총의 입장인 겁니다. 예, 뭐 정부와 한유총 간의 싸움에 지금 당장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방학 때 하지 왜 계약까지 연계해가면서 지금 나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이런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유총에서 일부 이제 다른 한유총 이제 회원들에게 네. 이번에 반드시 좀 이 계약 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지금 걸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 확인된 걸 가지고 강요죄나 협박죄로까지 지금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한유총 측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파업을 하는데 뭐 크게 이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그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파업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많은 극대화하기 회원들이 위해서. 동참을 해야 뭔가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 파업하는 거 우리 동참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오갔다면 그런 게 증거가 있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협박죄 더 나아가서 의무업리를 강요하는 강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지금까지 이제 몇 수일 안에 만약에 이 개원 연기하는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네.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일단 형사 고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그런 입장으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가 커졌을 땐 나중에 이 한유총 소속 모 지역 지회장이 회원들한테 보냈던 문자 내용이 그렇죠.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럼요. 부분이겠네요. 이제 그게 있다면 그건 예. 명확하게 있다면 이제 협박죄나 강요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공정거래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워킹맘이라든가 네. 아이를 볼 수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서 네. 아이를 볼모를 이게 뭐 하는 거냐면서 좀 분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손해배상 소송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네.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론상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액수가 손해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이를 제대로 유치원에 맡기지 못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위자료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위자료 소송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많은 금액의 배상이 이루어지는 않는 편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손해 입증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유치원을 만약에 지금 개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곳에 예. 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 손해배상 소송 얘기가 나오는 건 물론 손해를 배상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약간의 상징적인 측면도 있는 소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이 진행된단 말이죠. 예. 이번 일이 좀 장기화된다면 네. 일단 학부모님들 그리고 당장 유치원에 가야 되는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일 것 같은데 네. 이번 문제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정부도 완벽하게 강경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한유총의 요구를 조금도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유총은 또 한유총 나름대로 우리 사유재산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는 상황 우리가 묵과를 못한다는 입장이니까 말 그대로 지금 강대강 대치거든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앵커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거 방학 때 해결했었어야죠. 사실 정부도 부담해서 자유롭게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정부도 강경한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드러내는 해법이 것 없어서 같은데 끌어온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사실 어느 정도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한유총도 한유총 나름대로 본인들의 사유재산성만 강조를 해서는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육이라는 분야 자체의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이쪽도 일부 입장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평행선을 걷고 있고 예. 또 국회에서는 말 그대로 유치원사법도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사실 뚜렷한 해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아는 상황인데 사실 이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한유총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투쟁을 하는 건 투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다른 방식의 투쟁이 진행돼야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건 나중에 여론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다른 방침으로 뭔가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 개원 연기를 무기한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클럽 버닝썬 얘기인데요. 수사가 뭐 급물살을 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를 네. 이틀 연속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고 또 네. 당초부터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됐던 네. 그 중국인 여성 애나죠. 이 분에 대한 재소환도 조만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경찰의 앞으로의 수사가 어떤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질까요? 일단 이문호 대표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의 마약 투약 혐의, 일단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일단 1차 조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버닝썬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했을 때 그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전직 경찰이었던 강모 씨를 통해서 여러 현직 경찰에게 돈이 갔다는 의혹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뇌물 공여 의혹인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는 참고인 조사를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하나의 큰 축입니다.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이제 유통이 되고 네. 예. 또 혹은 이 안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가 돼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큰 줄기가 하나가 그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애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마약 양성이 나왔는지 음성이 나왔는지는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예. 일단 검사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재소환하는 건 본인 스스로의 마약 투약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마약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크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가 집중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문호 버닝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외에 본인 스스로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도 좀 계속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문호 대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양성이 나온 것이 네. 공개가 됐고 애나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네. 않았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런 차이가 사실 있는 그 거죠?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는지 아닌지가 좀 애매하다고 하는 건데 경찰에서 그거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지금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예. 지금 그 외에 애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해외 VIP들을 이 클럽으로 유치를 해서 네. 거기서 마약을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뭐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관여가 돼 있는지에 네. 대한 조사가 일단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빅뱅의 멤버 승리도 조사를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속사죠. YG 엔터테인먼트가 네. 새벽에 파쇄차를 불러서 물품을 파쇄했다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증거를 인멸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YG에서는 아니라고 해명은 한 네, 상태고요. YG에서는 그거는 통상적인 그냥 파쇄 작업의 일종이고 예. 우리도 모든 걸 보관하지 못하니까 파쇄를 하는데 지금 논란이 돼서 그 부분 그냥 업체에서 해당 물품 파괴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YG 측은 아니 우리가 지금 승리가 뭘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네. 통상적인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청원에 빅뱅을 해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혹시 이게 YG까지 연루가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대중적인 그런 의혹이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 승리의 범죄 혐의를 감춰주기 위해서 증거인멸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는데 네.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버닝썬 그 의혹 때문에 어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을 못 믿겠다부터 시작해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빅뱅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청원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경찰 수사에 따라서 앞으로의 파장이 좀 어떻게 좀 더 번져갈까요? 일단은 버닝썬 자체 관련된 수사 그것도 지금 사실 이게 100일 됐습니다. 우리 지금 이 버닝썬 논란이 터진 지 예.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큰 지금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예. 일단 버닝썬 관련해서 강남의 고급 클럽과 경찰관의 유착 관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승리 씨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 조사를 한번 받았죠. 그때 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때 이제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공개되면서 사실 스스로 이제 출두를 하게 된 것인데 만약에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승리 씨에도 뭐 이런 관련된 범죄 혐의 인정이 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빅뱅이라는 그룹도 얼마 전에 탑시도 이제 마약 논란이 한번 있었고 예. 네. 그리고 또 YG 양현석 대표 입장에서도 빅뱅은 사실 YG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들이 나온다면 YG 측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 지금 현재 승리 씨와 관련해서는 뭐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수사 과정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폭행이었잖아요. 네, 이 폭행이 지금 정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버닝썬의 직원이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서 브로커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성형외과의 또 어떤 불법 활동들에 대한 조사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버닝썬 관련 수사에서 유일하게 구속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명 구속됐다고 잘못 오인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 유일하게 이분만 구속이 된 된 사람인데 상태죠. 예. 이 사람이 이제 마약 투약 부분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일찍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됐는데요.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 클럽 내에서 뭐 마약을 투약하고 클럽에 누군가를 뭐 중개하고 넘어서서 이제 성형외과에 보면 누군가가 이런 성형외과에서 이런 수술하면 좋다더라 해서 성형외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가장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직원은 클럽에 이제 소위 말하는 VIP 그런 손님들이나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성형외과에 이렇게 불법으로 연결을 해줬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의료법 위반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의료인에게 이런 어디 병원을 연결해주는 알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료법 위반이 해당하거든요. 또 거기서 이제 이게 또 클럽 측에서 이런 것과 성형외과 연계해서 이런 활동을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러면 클럽 또 안에 있는 그 대표들이 또 의료법 위반의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이 버닝썬에 관련된 최초의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이 버닝썬의 문제가 예. 이제 의료법 위반 문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버닝썬에 관련된 이 파문이 어떻게 퍼지게 될지는 좀 더 자세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백성문 변호사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